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상시 이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대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지금 우리 기타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랑 우리 이제 매크로 문제, 프로시저 문제하고 이렇게 이제 세 문제가 있죠. 이 세 문제를 우리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차트는 반드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야 된다. 만약에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내가 이 차트를 막 수정하다가 만약에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트를 완전히 삭제하고 신규로 차트를 작성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빵점 처리되더라. 해서 반드시 이 차트를 이용해서 끝까지 문제를 다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달성률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그 계열의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를 이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달성률 계열이라 그랬는데 달성률 계열은 주황색 그 막대기래요. 근데 주황색 막대기가 이렇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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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조그맣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막대기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선택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면 다른 거 이제 선택하세요. 지금 우리 판매 실적이 파란색 이 막대기인데 파란색 막대기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이 막대기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각각 이제 막대기별로 차트의 종류를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때 우리 이제 달성률 그 계열의 차트의 종류를 이제 바꿀 거죠. 해서 달성률이 이제 주황색 막대기니까 주황색 막대기 여기서 표식이 있는 거 선형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판매 실적이라는 거는 그냥 묶은 세로 막대용으로 표시를 하고 달성률만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표시해달라. 그렇게요. 그리고 달성률 그 계열의 차트의 종류를 이렇게 이제 변경하고 나서 뭐래라? 보조축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보조축 이곳에 체크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조축 얘만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달성률이 이렇게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걸로 이제 표시가 됐고, 그리고 보조축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보니까 우리 이제 보조 세로축의 그 값이요. 보조 세로축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의 그 값을 그림같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우리 거는 0, 20, 40, 60, 80, 100 그렇게 해서 200까지 그렇게 이제 값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보조축을 봤을 때 200%다, 180%다, 160%다, 140%하고 이렇게 이제 백분율로 되어 있죠. 그때 소수 자릿수는 없고요. 0%부터 시작해서 200%까지 20%씩 그렇게 이제 값이 증가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얘랑 이제 똑같이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조 세로축 이 값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축서식이라고 있어요. 축서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제 나타난 그 값을 아까 문제 그림처럼 백분율 그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때 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표시 형식을 바꾸는 게 있거든요. 해서 표시 형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범주다, 서식 코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게 떠요. 그때 우리가 이 범주를 백분율 얘로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퍼센트로 나올 것 같은데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값에 백분율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곱하기 100이 되면서 퍼센트 기호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붙는다고요. 해서 얘로 이제 표시해 주면 안 돼요. 해서 백분율 얘로 이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자 지정 이곳으로 다시 찾아간 다음에 서식 코드를 이곳에서 직접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기존에 써져 있던 이 서식 코드를 싹 다 이제 다 지워버리고요. 지금 이곳에 나타나 있는 이 값이요. 원래 값을 이제 표시하는데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 맨 밑에 이제 0으로 표시해 줘야 되겠죠. 해서 0, 0이라고 이렇게 이제 서식 코드를 써주고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퍼센트 이렇게요.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값을 먼저 표시해주고 뒤에다가 퍼센트라는 이 기호를 붙여라. 이 문자를 붙여라. 그렇게요. 이렇게 써놓고 내가 지금 방금 쓴 이 서식 코드를 추가를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추가요. 추가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축소 시창 얘는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면 됩니다. 해서 제가 아까 서식 코드를 이제 쓸 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값을 표시하는데 실제 값도 0일 때 0으로 표시해달라고 0을 쓴 거고요. 그 뒤에다가 요 퍼센트 기호만 붙여주면 되는데 그때 퍼센트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아까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0부터 시작해서 200까지는 그냥 그대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값이 표시가 되고 뒤에 퍼센트라는 이 문자가 이렇게 이제 붙어서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그림 영역을 분홍 박엽지 이 질감으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림 영역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림이 그려지는 이 영역 이 부분을 보고 얘기하죠. 이 부분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그림 영역 서식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해서 그림 영역 서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그림 영역 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우리는 분홍 박엽지 이 질감으로 이제 채우기를 이제 할 거예요. 해서 채우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우리는 질감 분홍 박엽지라는 그 질감으로 설정을 이제 할 거니까 지금 이곳에 보면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라고 따로 있죠.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질감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설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질감 얘를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분홍 박엽지라는 거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내가 이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 질감의 이름이 뭔지 이름이 뜬다고요. 우리는 분홍 박엽지니까 분홍색으로 생긴 게 지금 이곳에 있네요. 해서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니까 우리 분홍 박엽지 그렇게 떴죠. 해서 분홍 박엽지 여기서 이제 선택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3번도 다 끝났죠. 그러면 그림 영역 서식창 얘는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니까 달성률이 그랬어요. 달성률이라는 거는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이 막대를 보고 얘기하는데 이 달성률이 가장 큰 거요. 가장 큰 게 경남제약의 그 달성률이래요. 해서 경남제약 거를 보니까 얘가 이제 제일 큰 게 맞죠? 해서 이곳에 레이블을 이제 표시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달성률 요 막대기를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모든 이 달성률의 막대 이 꺾은 선형이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나는 여기에만 레이블을 이제 표시할 거니까 요점만 한 번 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요점 요거 이제 하나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요점 오른쪽에 이렇게 185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해서 내 것도 이제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레이블만 표시해주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차트에 보게 되면 가로 눈금 선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35,000에 이렇게 이제 선이 들어가 있고 3만에도 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25,000에도 가로선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런 이제 가로 눈금선이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요런 이제 가로 눈금선 중에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 눈금선들이 싹 다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요. 이곳에 보면 점이 다 붙었죠. 이렇게 가로 눈금선이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가로 눈금선이 전부 다 삭제가 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요 문제도 다 푼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판매 실적 그 계열은 그랬어요. 판매 실적 그 계열이 우리 이제 파란색 그 막대기죠. 그 막대기의 채우기를 약품.png라는 요 파일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찾아가서 다음 배열에 맞게 쌓기 얘를 이제 선택하고 단위 사진을 10으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란색 막대기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해주면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데이터 계열 서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계열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때 우리 이제 채우기를 약품.png 이 파일로 이제 채우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채우기 및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요 그림 파일로 이제 채우기를 할 거니까 우리 지금 이곳에 보면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라고 있죠. 해서 얘를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림 원본이 뭔지 여기서 이제 삽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해서 삽입 요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삽입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뜨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파일로 이제 가지고 올 거니까 파일에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그림 삽입하고 이렇게 우리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그 그림이 들어가 있는 그 경로를 이제 찾아가 주면 돼요. 지금 제 거는 이제 내 PC의 C 드라이브에 우리 이제 2026 상시 2회 이 폴더를 제가 만들어서 예제 파일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품이라는 요 png 파일이 있죠.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 예제 파일을 설치한 그 폴더로 찾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삽입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알약 그 그림이 요 막대기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서 다음 배열에 맞게 쌓기 얘를 이제 선택하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다음 배열에 맞게 쌓기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단위 사진 하고 이렇게 떴는데 지금 여기는 1로 되어 있죠. 문제에서는 10으로 지정하래요. 그러면 얘를 10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다 됐네요. 이렇게 해주면 요 동그라미 5번도 다 처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요 문제 이제 다 풀었으니까 데이터 계열 서식창 얘는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마지막 지상까지 다 했으니까 내가 수정한 이 차트와 문제 그림이랑 전부 다 이제 비교하셔야 돼요. 이런 제목 내가 이제 바꾼 적은 없죠. 없어도 이런 제목이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그리고 세로축 그리고 보조 세로축도 똑같은지 그리고 우리 이제 가로축도 똑같은지 범례도 똑같은지 그리고 이 그림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 분홍 박엽지 얘도 이제 맞게 설정이 된 게 맞는지 레이블도 맞게 설정된 게 맞는지 이 표식에 있는 꺾은 선정 얘도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그리고 판매 시적 이 계열 이 막대기도 똑같은지 문제 그림과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차트 수정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강사별 지출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C의 4번부터 2의 8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C의 4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첫 번째 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의 8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그 표시 형식 그걸 이제 설정하는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그때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요.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만약에 10만원 이상이라면 10만 단위에서 1000 단위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10만 단위에서 1000 단위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 얘기가 금액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을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27만 2천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이런 이제 문자 말고요. 숫자 값만 보세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2가 있고 7이 있고 2가 있죠. 272라는 이 값은 앞에 있는 이 값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 동그라미 3개를 이제 빼라. 그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일시 100, 1000만, 10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27만 2천원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이 들어있을 때 그때 지금 여기다가 이제 표시 형식 그걸 이제 지정할 건데 우리 이제 셀 서식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직접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0이라고 쓰고 쉼표 하나 찍어 볼게요. 0이라고 쓰고 쉼표를 하나 땅 하고 찍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쉼표를 이제 하나 찍으면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3개가 사라지죠. 그렇게 해서 272라는 그 숫자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10이다, 만이다, 1000원이다 이런 글씨만 우리가 덧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제가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로 0하고 쉼표 요것만 이제 찍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숫자가 3자리가 나오죠. 그러면 그 숫자 3자리 이제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로 이렇게 이제 숫자 3자리가 어차피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0 3개를 이렇게 이제 붙이고 맨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쉼표를 찍어 줄 거라고요. 그럼 어차피 여기서 셀 값이 10만 이상이야. 그 조건을 이제 물어보고 10만 원 이상일 때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무조건 10만 단위까지 10만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셀에 들어가서 셀 서식으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앞에다가 0 2개를 더 붙여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10만 자리고 그 다음 자리가 이제 만의 자리 그 다음 자리가 1000의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0 바로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10이라고 이렇게 쓰고 쌍따옴표 이렇게 닫을게요. 그리고 그 뒷자리는 이제 만이라는 그 글자를 표시해 달라라고 해서 만이라고 이렇게 이제 붙여주고요. 그 뒤에다가는 우리 1000원이라는 그 글자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쓸게요. 그리고 그 뒤에 찾아가서 1000원이라는 그 글씨만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제 글씨가 작으니까 일단 확인 버튼 누를게요. 지금 제가 여기다 쓴 그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원래 이 값이 들어있을 때 000 쉼표 이렇게 찍게 되면 요 0 뒤에 3개 얘가 이제 컴마 때문에 요 0 3개가 없어지죠. 그리고 앞에는 어차피 세 자리의 그 값이 나타날 건데 그 세 자리의 값을 표시해 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이라는 그 서식 코드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3개를 없애기 위해서 쉼표를 이제 찍어서 272라는 그 값만 나오도록 이렇게 이제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10이다, 만이다, 1000원이다 이런 글씨요. 이런 글씨를 이제 덧붙여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자들을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10, 만, 1000원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작성을 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문제에서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해서 우리 이제 10만 이상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식 코드를 쓸 겁니다. 이 서식 코드를 쓸 때도 뭐 0을 써라 샵을 써라 그런 이제 지상이 따로 없기 때문에 내가 10만 이상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도 되는 거고요. 얘를 이제 샵으로 이제 고쳐서 써도 되는데 지금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다시 고쳐 볼게요. 자,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얘를 전부 다 이제 샵으로 한번 고쳐 볼게요. 자, 얘도 이제 샵으로 고치고요. 얘도 이제 샵으로 고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다가 적용시킨 게 지금 여기 0 대신에 샵, 0 대신에 샵, 0 대신에 샵으로 고친 거밖에 없어요. 해서 이렇게 샵으로 이제 전부 다 고치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그 결과는 다 똑같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금액을 20만 원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20만 원 이렇게 이제 고치고 엔터를 눌렀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는 10만 단위에서 1000 단위까지 전부 다 이제 표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10만 단위의 숫자가 얼마인지, 만의 자리가 얼마인지, 천의 자리가 얼마인지 10만 단위에서 1000 단위까지 모두 다 이제 표시가 다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만 단위와 1000 단위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셀 값이 이제 10만 이상일 때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지만 만약에 10만 이상이 아니라면 10만 원 이상이 아닐 때는 만 자리와 우리 1000 단위만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때도 우리 8만 1000원이 있을 때 동그라미 3개를 빼고 앞에서 이제 8하고 1이라는 그 값을 구한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 지금처럼 0, 0, 0으로 그냥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8만 1000원이라는 그 값이 있을 때 그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우리 이제 0하고 쉼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동그라미 3개가 이렇게 이제 빠지고 81만 81이라는 그 숫자 값만 이렇게 이제 구했다고요. 근데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 그 두 자리가 이제 나올 텐데 그 두 자리를 지금처럼 0, 0으로 쓴 다음에 앞에 숫자 하나 표시하고 만이라는 그 글자를 붙여야죠. 해서 0하고 0 사이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만이라고 이렇게 쌍따옴표 묶어 써주고 그리고 요 뒤에 0,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쌍따옴표 묶어서 1000원이라는 그 글씨를 표시해달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8만 1000원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제가 지금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로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0일 때 실제 값이 0일 때 0하고 0으로 전부 다 표시를 해줘야죠. 해서 여기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으로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서 요 표시 형식을 쓸 때 제가 0 대신에 만약에 여기다가 샵을 한번 써볼게요. 샵이라고 이렇게 이제 고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 0이 이제 표시가 되지 않고 11,000원 하고 그렇게만 표시가 된다고요. 왜? 실제 값이 100원이니까. 내가 지금 여기다 이제 입력한 그 값이 이제 100원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면 안 되죠. 0일 때 실제 값이 0일 때도 이렇게 0만 0,000원 하고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는 제가 지금처럼 샵으로 써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식 코드를 쓸 때 지금 이렇게 이제 샵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0을 쓰는 게 맞더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제 값이 이제 100원일 때 지금 이곳에 들어가서 0만 0,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지금처럼 문제 제시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실제 값이 100원이라고 들어 있지만 이거를 실제 값을 이제 0으로 이렇게 이제 고쳐 볼게요. 고치고 나서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문제 제시한 것처럼 0만 0,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래서 10만 이상일 때는 내가 이렇게 쓰든 상관이 없지만 그 외에 만 단위와 1000 단위만 표시할 때는 우리가 샵만 샵 1000원 하고 이렇게 쓰면 된다는데다 안 되더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먼저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표시 형식을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고 이 조건에 만족할 때 이 표시 형식으로 해달라.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 어떻게 표시해 달라라고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표시 형식을 한 번 더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로 이제 표시해 줄 거고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이 뒤에다 쓴 이 표시 형식대로 이제 표시를 해 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은 이제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써줘야 되니까 대괄호 먼저 열어주고 크거나 같다 10만원 하고 우리가 직접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어떻게 해라? 얘가 됐든 아무거나 써도 어차피 문제 결과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해서 요 뒤에다가 얘로 이제 작성할게요.
얘로 요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여넣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고,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고 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요 뒤에다가 붙여넣기만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 형식대로 표시해 달라.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이 형식에 맞게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냈으니까 이제 문제 풀자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예요. 그때 개발 도구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보게 되면 단추라는 게 있대요.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뒤에 10번부터 뒤에 11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한 다음에 그때 그 단추에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그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우리 이제 서식 적용 요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 단추가 됐든 도형이 됐든 그런 걸 먼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로 찾아간 다음에 컨트롤에 우리 이제 삽입으로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이 아이콘이 우리 이제 단추죠. 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문제 제시한 것처럼 우리 이제 뒤에 10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뒤에 11번까지 우리가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이 단추를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추는 매크로 전용 단추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떠요. 그때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서식 적용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써놓고 여기서 기록 단추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이름을 썼기 때문에 우리 매크로 이름이 이렇게 이제 뜨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 매크로 저장 위치는 이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라고 나왔죠. 해서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것만 이제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는 순간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매크로가 아직 켜지지 않았을 때는 지금 이곳에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떠요. 안 켰을 때는 얘가 뜨는 거고 지금처럼 확인 버튼 눌러서 이제 켜볼게요. 확인 버튼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진 거예요. 매크로가 켜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뜬다고요. 기록 중지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은 싹 다 이제 매크로에 기록이 다 남습니다. 해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해서 지금 이 문제만 딱 풀어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 C의 4번부터 E의 8번 그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요거 이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C의 4번 셀을 먼저 땅 하고 찍어주고요. 2의 8번까지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먼저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사용자 지정 얘를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형식 얘를 이제 클릭해서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대괄호 열어주고 크거나 같다 10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대괄호 닫아서 이렇게 이제 조건 작성해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0 쓰고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10, 10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그리고 0 또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만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 뒤에다가 0, 라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1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0 그리고 쌍따옴표 묶어서 만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 0하고 쉼표 하나 찍어주고요. 쌍따옴표를 묶어서 1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여기다 쓴 게 지금 요거 그대로 이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전부 다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다 설정했으면
이곳에 그 옆에 비어있는 셀이 있죠?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세요. 이렇게 비어있는 셀을 클릭하는 거는 혹시나 지금 이 문제에서 만약에 이곳에다가 특정 색깔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나왔다면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는 그 색깔이 그 서식이 제대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빈 셀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클릭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언제는 빈셀을 클릭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언제는 빈셀 클릭해라 그걸 이제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해서 무조건 이제 빈셀을 클릭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빈셀 클릭하는 거는 채점과 무관해요. 빈셀을 클릭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이렇게 이제 빈셀을 클릭하든 안 하든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 얘만 이제 눌러주면 되죠. 기록 중지를 누를 때는 지금 여기서 클릭해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클릭해도 됩니다. 해서 아무거나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기록 중지가 이제 끝나고 나면 매크로를 새로 이제 기록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아이콘이 바뀌어요.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를 껐다. 그 얘기요. 그러면 요거 이제 설정할 건 다 해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 준 거고 이 단추를 내가 만들었죠. 이 단추를 생성한 후에 어떻게 해라? 텍스트를 서식 적용 요걸로 이제 입력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단추를 내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실행이 돼 버려요. 이 글씨 바꿔야 되니까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로가기 메뉴가 뜨죠. 그때 우리는 텍스트를 이제 편집할 거니까 텍스트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써져 있는 글씨 싹 다 이제 지우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서식 적용하고 이렇게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하고 나서 또 엔터 누르면 이렇게 이제 두 줄로 돼 버리니까 엔터 같은 거 누르지 말고요. 네 글자만 정확하게 입력하고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라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단추에 글씨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문제를 풀 때 지금 서식 코드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지만 지금 요 부분에 그 서식 코드를 이렇게 이제 써도 되더라. 문제에서 샵 써라, 0 써라 지정 안 됐잖아요. 내가 샵을 쓰든 0을 쓰든 그걸 어떻게 섞어서 쓰든 이 문제에서 요구한 것처럼 결과값만 정확하게 나오면 돼요. 대신에 우리 81,000원일 때 실제 값이 0일 때 00,000원 이런 형태로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는 우리가 샵을 쓰면 안 되더라. 그래서 문제 제시한 그 요구대로 우리가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오게 그렇게 이제 서식 코드를 알아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C의 4번부터 E의 8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방금 문제를 풀었던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조건부 서식 얘를 이제 적용하는 색조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근데 규칙의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얘로 이제 선택하래요. 그리고 서식 스타일은 세 가지 색조 얘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중간값의 종류는 100분율로 하고 그때 값을 50 그걸로 이제 입력하고 색깔은 우리 테마색 흰색 배경 1로 설정해라. 그리고 최대값이요. 최대값 그 색깔은 표준색 파랑 얘로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개발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동일한 시트 2의 10번에서 2의 11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2의 10번에서 2의 11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영역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 단추를 이제 생성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색조 보기 얘로 이제 입력하고 이 단추를 클릭하면 색조 보기 그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 도구의 삽입에 들어가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요. 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2의 10번부터 시작해서 2의 11번까지 이렇게 이제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요 셀 크기에 딱 맞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마우스에서 이제 손만 땅 하고 띄면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죠. 그때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색조 보기 그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색조 보기 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를 써주고 여기서 기록 단추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떠요. 그때 매크로 이름은 아까 좀 전에 썼는데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서 확인 버튼을 이제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곳에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은 싹 다 이제 매크로의 기록이 다 남으니까 문제만 정확하게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C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2의 8번까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여기다가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설정할 거죠.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한 다음에 홈이라는 그 메뉴요. 홈이라는 이 메뉴 찾아간 다음에 우리 스타일에 우리 이제 조건부 서식이 여기 있죠. 조건부 서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새 규칙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어요. 그때 문제에서 규칙의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에 서식 지정 얘로 이제 선택을 하라 그랬죠. 그게 지금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고 그때 서식 스타일은 세 가지 색조로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서식 스타일하고 두 가지 색조로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가 세 가지 색조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값의 종류를 백분율로 고치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최소값이다, 중간값이다, 최대값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때 중간값이 지금 백분위수 요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 백분율로 고치라 그랬으니까 백분율 요걸로 이제 변경을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값을 50으로 하래요. 50이라고 이미 되어 있으니까 뭐 따로 변경시킬 건 없죠. 그리고 그때 이제 색을 테마색, 흰색 배경 1로 지정하래요. 그러면 그때 색깔이 지금처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클릭한 다음에 테마색 중에 흰색 배경 1이 지금 여기 있죠. 요 색깔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값의 그 색이요. 최대값이 지금 여기 있고 최대값의 색깔은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그때 표준색 파랑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요 색깔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표준색 중에 우리 이제 파랑이 지금 요 색깔이죠. 해서 파란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시한 건 싹 다 처리 다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 시킨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으면 색깔이 잘 안 보이죠? 해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되니까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아래쪽에 상태 표시라도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매크로를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으니까 요 단추의 텍스트를 우리가 색조 보기 요걸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트 편집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이곳에 써져 있는 글씨 다 지우고요. 여기다가 색조 보기 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써주고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2번도 문제 다 풀었어요. 그때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내가 만든 이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부터 확인하자고요. 일단은 서식 적용 요거부터 확인할게요. 얘는 아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거 이제 설정한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거를 이제 설정할 때 요만큼 범위에서 설정을 했으니까 요만큼의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고 우리 표시 형식을 사용자 지정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해서 얘를 제가 일반으로 고칠게요. 일반으로 고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갔죠. 그 상태에서 나의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적용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되면
맞는 거죠. 그리고 색조 보기 얘는 내가 이제 조건부 서식 그거 이제 적용시켰다고요. 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 영역에다가 지정을 했으니까 이만큼 영역을 먼저 선택해주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요거 이제 규칙을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규칙 삭제를 하고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그 규칙이 없어지면서 조건부 서식이 해제가 다 됐죠. 그 상태에서 나의 세일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색조 보기 요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이렇게 서식이 적용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크로를 다 만들었으면 확인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매크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이곳에도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그리고 자동차 판매라는 그 단추도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자동차 판매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자동차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지금은 아직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이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발 도구라는 그 메뉴로 먼저 찾아가고요. 여기서 컨트롤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디자인 모드라는 게 있어요. 디자인 모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디자인 모드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 단추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 단추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동차 판매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면서 지금 이곳에 보면 이제 CMD라고 되어 있는데 이 CMD가 커맨드 버튼의 약자입니다. 해서 자동차 판매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쓰면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폼의 이름이 나와 있죠. 해서 요 폼 이름이요. 여기다가 자동차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 폼을 보여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쇼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 폼이 뜨는지 그거 이제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엑셀로 먼저 되돌아가야 되겠죠. 해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고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선택해 놓은 거 있죠.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더 클릭을 해서 선택 해제를 먼저 해주고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해서 자동차 판매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자동차 판매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화면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이 폼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폼이 지금처럼 초기화가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처음 떴을 때 이렇게 이제 초기화가 되면 거래 시간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거래 시간이다 라고 해서 앞에 제목이 써져 있으니까 이 컨트롤이 되겠죠. 이 컨트롤에 현재 시간이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L의 7번부터 시작해서 L의 15번 그 영역의 값이라고 했어요. L의 7번부터 15번이요. 그곳에는 지금 우리 차종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영역의 그 값이 우리 이제 차종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대요. 그 콤보 상자 그 목록에 설정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문제를 풀지 않았으니까 이 차종이라는 이 콤보 상자요. 이 콤보 상자 얘를 클릭했을 때 아무런 데이터도 나타나지 않죠. 이 콤보 상자에 이곳에 써져 있는 이 내용이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게 콤보 상자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일단 요 폼은 얘는 이제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면 됩니다.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는 우리 이제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맨 앞에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해서 비주얼 베이직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아까 우리가 입력하던 곳으로 이제 되돌아왔죠. 지금 얘는 이제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이렇게 되게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보면 폼이라고 있고 자동차 판매 현황이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 폼 이름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쓸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비어있는 곳이요. 비어있는 곳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유저 폼 클릭하고 뜹니다. 우리는 이 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작성할 게 아니라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쓸 거예요. 해서 유저 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 얘만 우리가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이니셜라이즈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해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니셜라이즈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유저 폼이 있다. 그 폼이 우리 이제 이니셜라이즈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쭉 적어주면 되겠죠. 그때 일단은 우리 거래 시간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명부터요. txt 거래 시간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곳에다가 현재 시간이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할 거죠. 그러면 현재 시간은 우리 이제 타임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타임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현재 시간을 이 컨트롤의 그 값으로 이제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쓸 거예요. 해서 txt 거래 시간 점 우리 밸류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밸류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타임이라는 이 명령어를 쓰게 되면 현재 시간이 이제 이곳에 나타날 거고 그 시간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txt 거래 시간 점 밸류 이곳에다가 집어넣어라. 이 컨트롤의 값으로 타임을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면 우리 콤보 상자요. 콤보 상자 이름도 이렇게 나왔죠. 콤보 상자의 컨트롤 명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컨트롤에다가 지금 이 영역의 그 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해서 그때 이제 콤보 상자 이름이 cmb 우리 차종이요. 차종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다. 그 콤보 상자의 로소스는 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 이 영역이요. 이 영역을 그대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L의 7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L의 15번까지 그 영역의 값을 우리 콤보 상자에 로소스에다가 넣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우리 도구 몸에 엑셀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새로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우리 txt 거래 시간 그 컨트롤에 현재 시간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줬죠. 그랬더니 현재 시간이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콤보 상자에 이 내용이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어요. 해서 이 콤보 상자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니까 K7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죠. 해서 K7부터 시작해서 봉고 3까지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우리 콤보 상자의 목록으로 설정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 이 문제는 이제 다 풀고 확인까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자동차 판매 현황 그 폼에 입력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시트에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단추요.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뜨죠. 그리고 이 폼에다가 사용자가 이제 뭐라고 전부 다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거예요. 입력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입력 단추요. 입력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이 폼에 사용자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시트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6행까지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죠. 이 마지막 행 다음 그러면 이제 7행이 되겠죠. 이 7행에 이 폼에 입력되어 있는 이 내용이 이 7행에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행부터 구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이제 구할 때는 실제로 이 데이터 표는 거래 시간부터 시작해서 월 불입액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이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할 때 이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때 그 위에 보니까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 제목이 붙어 있죠. 그러면 이 제목까지 이 표 1이라는 이 제목까지 이 데이터로 인식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붙어있는 제목이 지금 A의 2번 셀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 행을 잡을 때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써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제목이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만약에 이제 A의 1번 셀에 만약에 써져 있었다면 그때는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해주면 돼요. 근데 이 제목이 지금 A의 2번 셀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까지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연결된 걸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행을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비주얼 베이지 먼저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비주얼 베이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지금 얘 크기 좀 조정 좀 할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입력 단추, 우리가 이 폼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입력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이라는 이 단추요. 이 단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입력, CMD 입력 클릭하고 이렇게 뜹니다. 입력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여기다 이제 코드로 이제 쭉 써주면 됩니다. 우리는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입력행이요. 입력행을 구할 때는 A의 2번 셀이요.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점 로우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붙여주고요. A의 2번 셀이요. A의 2번 셀점 커런트 레지온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 점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로즈 카운트하고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 이제 한 줄 이제 써서 입력행을 구해줬는데 얘를 엑셀이랑 같이 좀 보자고요. 그러면 입력행을 구할 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상태라면 7행에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7행에 이제 입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A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A의 2번 점 로우라고 이렇게 썼죠. 그러면 A의 2번 셀에 로우 행 번호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A의 2번 셀이니까 그때 이제 행 번호는 2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2 더하기 그 뒤에 A의 2번 점 커런트 레지온 점 우리 로즈 카운트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A의 2번 셀과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요. 그러면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는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범위는 지금 이만큼이 되겠죠. 이 범위에 로즈 카운트 행의 개수요. 그러면 지금 이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행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행, 여기가 이제 세 번째 행, 여기가 이제 네 번째 행,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섯 번째 행 해서 이렇게 이제 5행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뒤에서 나오는 그 결과는 5하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7이 나오겠죠. 그 7이라는 그 결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입력행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입력행은 이제 7행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고요. 해서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7행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7행에도 만약에 데이터가 뭐라고 써져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곳에 데이터가 뭐라고 쭉 써져 있었다면 그때 A 2번 점 row라고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얘는 똑같이 행 번호가 2니까 그냥 2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더하기 A의 2번 셀을 기준해서 current region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요. 그 데이터 범위는 7행에도 뭔가 데이터가 써져 있었다면 요만큼이 이제 될 거고 이 범위에 로즈 카운트 행의 개수요.
그러면 1행, 2행, 3행, 4행, 5행 하고 여기가 이제 6행이 되겠죠. 그러면 뒤에서 나오는 그 값은 이제 6이 됩니다. 그러면 2 더하기 6 해주면 8이 될 거고 그 8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입력행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입력행은 이제 8행이 되겠죠. 해서 우리 이제 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가 8행에 지금 요 위치에 이제 폼에 입력한 그 데이터가 이곳에 들어가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했으니까 이 폼으로 봤을 때 이 폼의 맨 앞에 우리 이제 거래 시간이 이곳에 이제 들어있죠. 이곳에 들어있는 그 내용은 지금 이 위치에 들어가면 될 거고요. 고객명은 지금 이곳에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차종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에서 뭔가를 이제 선택하겠죠. 그거는 이곳에 이제 그대로 이제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담당자는 이 위치에 이제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부 금액이요. 할부 금액은 이곳에 이제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할부 계월은 지금 이곳에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분이다, 자동차 가격이다, 그 다음에 월 불이백이다, 이런 데이터들은 지금 우리가 폼에서 입력하는 그 데이터가 아니죠. 그때 구분이라는 거는 거래 시간에 따라서 오전 또는 오후로 이제 입력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구분에 다른 데이터 보니까 오전이다, 오후다, 이런 데이터가 써져 있죠. 그러면 거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오전인지 오후인지 그걸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써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가격이라는 거는 표 2번에 리스트 인덱스 이 속성을 이용해서 계산하래요. 조금 이따 이제 계산해서 그 값을 이제 우리가 이 위치에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월 불이백 얘는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그 값을 이제 구하래요. 그걸 이제 계산하는 그 식을 써서 이 위치에 이제 들어가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A열부터 시작해서 열 번호 숫자로 따졌을 때 여기가 이제 1열이 되는 거죠. 1열이고, 그리고 이제 B열이 이제 2열, 그리고 이제 C열이 이제 3열, 그리고 D열이 이제 4열이 될 거고요. E열이 이제 5열이 될 거고, F가 이제 6열, 그리고 이제 G가 이제 7열, 그리고 H가 이제 8열이 되는 거고, I열이 이제 9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입력행은 구해놨으니까 입력행, 1열에는 우리 거래 시간 이 텍 상자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행, 2열에다가는 우리 이제 구분 이 첫 번째 이제 지상 얘에 따라서 이제 오전이다, 오후다 그 값이 이제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고객명은 우리 이제 텍 상자에 들어있는 그 내용 폼에 입력된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행, 4열에도 우리 이제 콤보 상자에 선택한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면 되고, 입력행, 5열에다가 우리 이제 자동차 가격 이 두 번째 지상에 따라서 계산해서 이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행, 6열에 담당자 요 텍 상자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게, 그리고 입력행, 7열에다가 할부 금액 우리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입력행, 8열에 할부 기간 폼에 입력된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게, 그리고 입력행, 9열에다가는 우리 이제 월 불이백 요 세 번째 지상에 따라서 이제 계산해서 그 값이 이제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첫 번째 칸에 입력되는 거는 입력행, 1열에 이제 들어가게, 그리고 이 고객명은 입력행, 3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차종은 입력행, 4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담당자는 입력행, 6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할부 금액은 입력행, 우리 7열에 이제 들어가게, 그리고 할부 기간은 입력행, 8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코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요 폼을 이제 꺼버리고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게요. 비주얼 베이직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입력행 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계속해서 이어서 써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에 입력된 그 내용을 셀에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다 이제 셀즈라고 써주고요. 내가 이제 입력행을 구했으니까 입력행, 1열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우리 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거래 시간 이곳에 들어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입력행, 1열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 텍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텍 상자의 이름 그리고 요 텍 상자의 이름, 이 콤보 상자의 이름, 이런 텍 상자의 이름들은 지금 문제상에 따로 이제 제시가 되지 않았죠. 그때 이런 이름들을 이제 확인할 때는 해당
해당 콤보 상자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고 우리 이제 왼쪽에 보면 속성 창이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곳에 보니까 txt 거래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지금 여기는 우리 이제 txt 고객명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거 콤보 상자는 cmb 차종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텍스트 상자는 txt 담당자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할부 금액은 txt 할부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거 우리 이제 할부 기간은 우리 이제 txt 할부 기간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입력된 컴마 1열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txt 거래 시간이라는 그 텍스트 상자가 있다. 그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이요. 그 값을 이제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txt 거래 시간 점 밸류하고 이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 줄 쓴 거를 우리가 이제 9열까지 입력한 컴마 9열까지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요거를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해서 여기서 이제 열 번호만 이제 바꿔주면 되죠. 2열에 들어갈 거, 3열에 들어갈 거, 4열, 5열, 6열, 7열, 8열, 그리고 9열에 이제 들어갈 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 번호 바꿔주고 이 뒤에 거 이제 컨트롤 병만 쭉쭉쭉 바꿔주면 됩니다. 아까 거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1열에 들어가는 게 맞고 2열에는 우리 이제 오전이다, 오후다, 그거 이제 집어 넣어야죠. 그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오전인지 오후인지 그거를 이제 집어 넣을 거예요. 좀 이따 이제 계산하자고요. 그리고 입력한 컴마 3열에는 우리 이제 고객명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고객명 그 컨트롤의 이름이 txt 고객명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 컨트롤 명만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4열에는 우리 이제 차종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차종은 우리 이제 콤보 상자니까 앞에다가 이제 cmb 콤보의 약자 cmb를 써주고요. 그리고 우리 차종 이렇게 우리가 이제 컨트롤 명만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한 컴마 5열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가격 요걸 이제 조금 이따가 계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자동차 가격을 계산하는 그 식을 이제 써 줄 거고요. 입력한 컴마 6열에는 우리 이제 담당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요 컨트롤 명만 이제 담당자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7열에는 할부 금액이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 명만 할부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입력한 컴마 8열에는 우리가 이제 할부 기간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컨트롤 명만 여기다가 할부 기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한 컴마 9열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월 불이백 얘를 이제 계산해서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가는 월 불이백을 좀 이따가 계산하자고요. 그래서 1열부터 시작해서 9열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써줬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이제 우리가 컨트롤 명을 쓸 때 뒤에다가 전부 다 이제 점 밸류를 다 붙였죠. 우리 폼에 표시된 그런 데이터를 워크시트에다가 입력을 할 때 날짜는 날짜 데이터 형식으로, 숫자는 숫자 데이터 형식으로, 문자는 문자 데이터 형식으로 그 형식에 맞게 우리가 입력을 하려면 반드시 이 뒤에다가 이런 컨트롤명 뒤에다가 점 밸류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만약에 이 점 밸류를 내가 생략하게 되면 이런 각각 컨트롤에 입력된 그런 데이터가 우리 이제 엑셀에 이제 들어갈 때 전부 다 텍스트로 인식을 해서 텍스트로 들어간다고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이 점 밸류를 반드시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생략해도 되는 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생략해야 되는지, 언제는 이제 생략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외우지 않으려면 점 밸류를 그냥 무조건 붙이세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제 월 불이백은 할부 금액 나누기 할부 기간 이걸로 이제 계산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 할부 금액이 있고 할부 기간이 있겠죠. 여기다 이제 금액하고 이제 할부 기간을 우리는 폼에다가 이제 숫자로 이제 입력을 하겠지만 여기서 입력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누르는 순간 그는 이제 엑셀로 이제 들어가죠.
근데 점 밸류를 붙이지 않으면 그 데이터, 내가 입력한 그 데이터는 텍스트로 인식해서 셀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문제 하나 낼게요. 지금 여기다가 기억 곱하기 우리 이제 A 이렇게 이제 계산 한번 해보세요. 기억 곱하기 A가 계산이 돼요? 안 되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요. 지금 내가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점 밸류를 붙이지 않고 그냥 입력 단추를 누르면 내가 입력한 이 데이터는 무조건 텍스트로 인식을 한다고요. 엑셀에서. 근데 텍스트로 인식된 그 금액과 그 기간을 서로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그렇게 계산을 하래요. 문자 더하기 문자가 계산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반드시 점 밸류를 붙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점 밸류는 언제 붙여야지 언제는 안 붙여도 되는지 그런 거를 구분하기 싫으면 그냥 무조건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이런 혼동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점 밸류를 다 집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도 점 밸류를 전부 다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계속 풀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엑셀로 잠깐 되돌아갈게요. 자,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여기서 자동차 판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폼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겠죠. 맨 앞에 우리가 이제 입력한 컴마 1열에 이곳에다가 우리 이제 거래 시간 얘를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텍스트 상자에서 가지고 있는 그 거래 시간은 오후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형태로 들어있다고요. 근데 기존에 이제 입력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보니까 거래 시간은 시간하고 분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거래 시간 이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이 거래 시간 이곳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시간을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이 형태의 시간을 이런 형태로 이제 입력이 되게 그 형식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형식을 지정할 때 포맷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형식을 지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형식을 이제 지정 한번 해 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폰 끄고요. 우리 이제 비주얼 베이직 다시 들어간 다음에 txt 거래 시간 점 밸류 이곳에 이제 우리 시간이 들어있죠. 그 시간을 우리 이제 입력한 컴마 1열에다가 집어넣을 때 포맷 형식을 지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포맷이라는 이 함수를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돼요. 내가 지금 이곳에 텍스트 상자에 시간 그 값을 가지고 있다. 이 값을 이제 표시할 때 어떤 형식으로 시간은 이제 h라고 써주고 분은 이제 mm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시간하고 분 이 형태로 이제 바꿔라.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 형식으로 바꿔서 이 뒤에서 나온 그 값을 이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입력한 컴마 1열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입력한 컴마 2열에다가는 오전 오후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되죠. 그때 구분은 거래 시간에 따라서 오전 또는 오후 얘가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나왔는데 그때 타임 밸류 얘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타임 밸류가 도대체 뭐라는 거냐? 이 타임 밸류라는 거는 텍스트로 입력되어 있는 그 시간을 엑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그 시간값으로 반환해주는 그 함수입니다. 자, 우리 엑셀 가서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지금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엑셀에서 시간을 인식할 때 우리 시간은 0시부터 시작해서 0시 0분 0초부터 시작해서 우리 23시 59분 59초까지 그렇게 시간이 하루의 시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때 이 시간을 우리 엑셀에서는 0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이제 0.999999999 여기까지 이제 실수로 소수점으로 이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 00시 00분 00초가 이제 숫자로 따지면 이제 0이고요. 그리고 12시 00분 00초 여기가 이제 우리 소수점 따지면 이제 0.5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제 23시 59분 59초가 우리 0.9999999 이렇게 이제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반올림이 돼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실제 값은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6시도 있겠죠. 그 6시요. 그 6시는 이제 0.2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후 6시요. 18시요. 18시라는 그 시간은 우리 이제 0.75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타임 밸류를 이용해서 우리 텍스트 상자에 입력된 그 시간을 이제 소수점을 이제 가지고 와요. 소수점을 가지고 와서 그게 이제 오전인지 오후인지 그걸 이제 판단할 때는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12시가 소수점 따지면 이제 0.5니까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오후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전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우리 비주얼 베이직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오전, 오후 얘를 이제 판단할 거예요. 그때 오전인지 오후인지 모르니까 일단 물어봐야 돼요. 물어볼 때 우리가 if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if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txt 거래 시간이라는 그 텍스트 상자가 있다. 그곳에 들어있는 그 밸류요. 그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0.5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타임 밸류 얘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이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을 엑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 형태 그 시간의 값으로 이제 가지고 하나 그렇게 해요. 해서 타임 밸류하고 이렇게 이제 써서 이 텍스트 상자를 우리가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이요. 그 값을 엑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그 시간의 값으로 가지고 와요. 엑셀에서는 그 시간을 소수점을 이제 인식을 해요. 해서 그 값이 0.5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곳에서 계산한 그 값이 0.5 이상이다.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오후라는 그 얘기죠. 해서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 뭐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오후라는 그 값을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else라고 이렇게 써주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오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end if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시간이요. 그 시간을 엑셀에서 인식하는 그 값으로 이제 바꿔달라. 엑셀에서는 그 시간을 소수점을 인식하는데 그때 0.5 이상이다. 그러면 그건 이제 오후라는 그 얘기니까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 오후라는 그 텍스트를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0.5 이상이 아니라면 오전이라는 얘기니까 else를 이제 찾아와서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 오전이라고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 컴마 2열에 써야 되는 그 코드는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동차 가격 요거 이제 구하자고요. 우리 자동차 가격이라는 거는 표 2번에 리스트 인덱스 이 속성을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엑셀로 보자고요. 엑셀로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이제 차종을 이제 클릭했을 때 여기서 이제 뭔가 차종을 이제 선택하겠죠. 내가 만약에 K7 얘를 이제 첫 번째 거 얘를 이제 선택했다면 그때 자동차 가격은 얘를 이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소울 얘를 이제 선택했다면 이 가격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자동차 가격 이곳에다가 이제 넣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사용자가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를 이제 선택해 놓고 여기서 몇 번째 데이터를 이제 선택했는지 그걸 이제 구해야 돼요. 그걸 이제 구할 때 우리 이제 리스트 인덱스 얘를 이제 이용한다고요. 그때 이 리스트 인덱스는 콤보 상자에서 상대적인 위치 사용자가 이제 몇 번째 위치를 선택했는지 그 상대적인 위치 값을 이제 반환해 주는데 그때 그 리스트 인덱스는 무조건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 이 콤보 상자에 나타난 그 값이 지금 이 값이니까 이 값으로 좀 보자고요. 해서 사용자가 만약에 K7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때 리스트 인덱스는 0번이 나올 거고요. 모닝을 선택하면 이제 1이 나올 거고 산타페를 선택했다 2가 나올 거고요. 스타렉스를 선택했다 3이 나오고 소나타를 선택했다 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6이 나오고 7이 나오고 8이 나올 거라고요. 이 0부터 시작하는 거는 뭐가? 리스트 인덱스요. 그래서 리스트 인덱스의 그 값은 이렇게 우리 이제 무조건 0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열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1열이고 2열, 여기가 3열, 4열, 5열, 6열, 7열, 8열, 9열, J가 이제 10열, K가 이제 11열, 그리고 이제 L이 이제 12열, 그리고 이제 M이 13열이라 그랬죠. 우리가 자동차 가격을 가지고 갈 때는
이 자동차 가격은 모든 가격들이 전부 다 이제 13열에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서 이제 콤보 상자에서 어떤 데이터를 이제 선택했냐에 따라서 행 번호만 바뀌는 거죠. 만약에 K7을 선택했다. 그러면 엑셀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 중에서 이 3,500만 원 얘를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3,500만 원이라는 거는 어디에 들어있다? 우리 이제 7행 13열에 들어있더라. 그리고 모닝을 선택했다면 900만 원 얘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이 값은 어디에 들어있다? 우리 이제 8행 13열에 들어있더라. 그리고 산타페를 선택했다면 3,100만 원 얘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이 값은 어디에 들어있다? 우리 이제 9행 13열에 들어있더라. 그리고 스타렉스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2,200만 원 얘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이 값은 어디에 들어있다? 10행 13열에 들어있더라.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서 K7을 이제 선택했다면 그때 리스트 인덱스로는 뭐가 나온다? 우리 이제 0이 나오더라. 근데 이 0을 이제 7이라는 그 값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해서 리스트 인덱스에다가 우리가 이제 더하기 7만 해주면 이 행 번호가 나온다고요. 모닝을 선택했다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는 1이 될 거고 1에다가 이제 7을 더해주면 8행에 들어있는 그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산타페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의 그 값은 2가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7을 더해주면 9행에 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스트 인덱스로 구한 그 값에다가 무조건 더하기 7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동차 가격을 가지고 갈 때 몇 번째 행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참조해서 가지고 갈 건지 우리가 참조 행이라는 거를 따로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코드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폼 닫아버리고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번째 행을 이제 참조할 건지 참조 행이라는 걸 이제 구해 줄 건데 참조 행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 이제 콤보 상자요. CMB 차종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죠. 그 콤보 상자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그 리스트 인덱스요. 리스트 인덱스를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번호는 무조건 0번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무조건 얼마를 더해라? 7을 더해라. 그러면 내가 몇 번째 행에 들어있는 그 자동차 가격을 가지고 갈지 그 행 번호가 구해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자동차 가격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거는 우리 이제 엑셀에 들어있죠. 그 가격이 해서 세일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구한 그 참조행 컴마 몇 열이요? 13열이요. 자동차 가격은 아까 봤을 때 전부 다 13열에 들어 있었잖아요. 해서 참조행 컴마 13열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 입력행 컴마 5열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엑셀이랑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비주얼 베이직에 썼던 그 코드요. 그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참조행을 구하고 그리고 세일즈라고 해서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에서 여기서 이제 뭔가를 이제 선택하겠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제 산타페를 선택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요.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라는 그 값은 K7을 선택하게 되면 0번부터 시작한다 했으니까 0이 나올 거고 모닝은 이제 1이 나오고 산타페는 2가 나오고 스타렉스는 3, 4, 5, 6, 7, 8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리스트 인덱스를 먼저 구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더하기 7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산타페를 사용자가 선택했다. 그러면 산타페는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의 그 값이 이제 2니까 여기다 이제 7을 더해 줍니다. 7을 더하게 되면 이제 9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참조행은 이제 9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때 입력행 컴마 5열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라? 이 뒤에 있는 이 값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그 참조행은 이제 9행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9행 13열의 그 값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자동차 가격은 전부 다 이제 M열에 들어있는데 1열부터 시작해서 2열, 3열, 4열, 5열 하고 쭉 오면 이 M열이 13열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9행 13열이다 그러면 지금 이 위치가 되겠죠. 이 위치에 들어있는 이 산타페의 가격, 이 가격, 자동차 가격 얘가 이제 선택이 됩니다. 해서
그 값 3,100만 원이라는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이 위치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코드를 이제 써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식을 쓸 때 우리 콤보 상자의 리스트 인덱스하고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더하기 7을 했죠. 더하기 7을 한 거는 이 첫 번째 데이터는 7행부터 시작을 해요. 해서 이 행 번호를 보고 그냥 더하기 7을 써도 됩니다. 만약에 K7이 만약에 8행부터 시작했다. 그럼 더하기 8이라고 쓰는 거고요. 이 K7이 만약에 3행부터 시작했다. 그럼 여기다 더하기 3을 써주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이런 데이터가 우리 이제 7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더하기 7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더하기 얼마를 하는 건지 얘는 우리 문제마다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참조행 얘도 이제 계산했고 우리가 이제 참조행 컴마 13열에 들어있는 그 자동차 가격을 입력행 컴마 5열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동차 가격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월 불이백이요. 월 불이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입력행 컴마 9열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그때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그 값을 입력행 컴마 9열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월 불이백 구하는 이곳에다가 이 식을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때 할부 금액이라는 거요. 할부 금액이라는 거는 지금 이 칸에다가 우리가 직접 입력해 주겠죠. 그리고 할부 기간도 여기다 직접 이제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txt 할부 금액이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한 그 값이요. 해서 밸류하고 이렇게 써주고 이거 나누기 우리 이제 txt 우리 이제 할부 기간이라는 그 컨트롤이요. 그 컨트롤에 입력한 그 값이요. 그 값을 나눠라. 나눠서 거기다가 이제 얼마를 곱해라? 1.08 그 값을 이제 곱하래요. 해서 그 뒤에다가 곱하기 1.08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할부 금액 나누기 할부 기간을 해주고 거기다 이제 곱하기 1.08 이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은 우리 이제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문제를 보니까 int를 사용해라. int가 우리 이제 정수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사용하려고 나왔는데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월 불이백 이곳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int로 이제 우리가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값을 정수값으로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int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포맷을 써라, int를 써라 이렇게 이제 제시된 거는 반드시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코드 쓴 거 보게 되면 지금 조금 이제 길게 쓰긴 했는데 요 2번 문제가 코드가 좀 길긴 길죠. 길지만 얘도 크게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그 문제들을 전부 다 이제 풀어보고 넘어오셨다면 이 정도 수준의 코드는 여러분들 혼자서도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타임 밸류를 이용해라. 요런 거는 자주 이제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장에 갔을 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코드 쓸 거 다 썼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죠. 해서 엑셀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 이제 자동차 판매 요 버튼이요.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그리고 이제 값을 이제 입력할게요. 자, 고객명이요. 고객명은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차종은 여기서 이제 소나타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그리고 담당자 이름은 이순신이라고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순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요. 할부 금액은 이제 1,000만 원이라고 이제 쓸게요. 해서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할부 기간은 12개월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폼에다가 다 입력을 해 놓고 지금 여기서 입력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를 건데 눌렀을 때 이 데이터가 우리 7행에 데이터가 쭉 들어가면 됩니다. 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입력이요. 입력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해서 지금 이 시간이 기존 거래 시간처럼 이렇게 이제 시간하고 분만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요. 얘는 이제 오후 시간이니까 오후라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 홍길동 요 이름도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차종은 이제 소나타 얘를 이제 선택했으니까 소나타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고요. 그때 이제 소나타의 우리 이제 차량 가격이요.
자동차의 가격은 2,500만원, 그 금액이 이렇게 들어갔고 담당자 이름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할부 금액이요. 1,000만원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할부 기간이 이제 12개월이다. 12개월 이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월 불이백도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 강감찬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종을 봉고 3로 할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담당자요. 담당자는 세종대왕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할부 금액은 이제 1,500만원 그렇게 이제 쓸게요. 그리고 할부 계열이요. 할부 계열은 3개월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력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 데이터가 지금 여기 이제 파랭에 이제 들어가면 돼요. 해서 입력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데이터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도 전부 다 문제를 풀어놓고 확인까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자동차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닫기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뭐 했을 때? 우리 이제 클릭했을 때 그림과 같이 오늘 날짜가 표시되는 그런 이제 메시지 박스 얘를 이렇게 이제 띄우래요. 얘를 띄워놓고 얘를 먼저 나타낸 후에 우리 폼이 종료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래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 판매 얘를 이제 눌렀을 때 우리 이제 닫기라는 그 단추가 여기 있죠. 지금은 아직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닫기를 눌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니까 비주얼 베이직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폼에 우리 자동차 판매 현황 그 폼에 닫기라는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 이제 써주면 되죠. 해서 폼에서 닫기라는 요 단추요. 요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닫기 클릭하고 이렇게 떴어요. 해서 닫기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일단 이 닫기 단추를 눌렀을 때 뭘 해야 돼요? 일단 메시지 박스를 먼저 나타내야죠. 메시지 박스를 먼저 나타내고 나서 그 다음에 폼이 종료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띄울 때 MSG 박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 메시지 박스에다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써주면 되죠. 그때 이곳에는 오늘 날짜가 표시되게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날짜를 표시할 거니까 데이트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컴마 찍어주면 그 뒤에다가 이제 버튼의 종류를 이제 쓰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버튼이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죠. 확인 버튼 하나는 우리가 VB OK only 하고 요거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 VB OK only 얘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써도 돼요. 해서 생략하고 그냥 그 뒤에 쉼표 하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타이틀만 이제 적어주면 돼요. 이 메시지 박스를 봤을 때 우리 이제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폼 한 칸 띄고 종료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 제목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폼 한 칸 띄고 종료하고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요 사이에다가는 원래는 우리 버튼의 종류를 쓰는 건데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만 있을 때는 VB OK only 그걸 이제 쓰거나 지금처럼 생략하고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메시지 박스가 먼저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폼이 종료되게 우리가 이제 해주면 되죠. 폼이 종료되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unload me 그것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unload me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3번 문제 끝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죠. 해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우리 자동차 판매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요 폼이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닫기 단추 요것만 이제 눌러보면 되겠죠. 해서 닫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폼 종료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 맞게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날짜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확인 버튼 이제 하나만 이렇게 이제 있는 그 메시지 박스 얘가 이렇게 떴어요. 지금 현재 폼은 종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더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뜨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이 메시지 박스가 없어지겠죠.
없어질 때 그때 이제 폼이 이제 종료가 될 거예요.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메시지 박스에서 확인을 눌렀더니 폼도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도 맞게 이제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해서 문제 풀고 나서 바로바로 맞게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막 입력을 했죠. 이런 데이터는 그냥 놔둬도 돼요. 아니면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코드 쓴 거 보게 되면 우리 3번 문제 풀 때 이렇게 이제 두 줄 썼죠. 그리고 우리 이제 1번 문제 풀 때 자동차 판매 현황 .show 요것도 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initialize 이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두 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 풀 때 코드 쓴 게 총 3줄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 풀 때는 좀 길게 썼죠. 그래서 아직 이런 코드들을 전부 다 못 외웠다. 그러면 일단 짧은 거 먼저 외우세요. 내가 동그라미 1번을 풀든 2번을 풀든 3번을 풀든 각각 5점씩이라고요. 2번 문제에서 코드를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직 나는 코드를 이제 하나도 못 외웠다. 그러면 일단 짧은 것들 먼저 외우세요. 짧은 거 먼저 외우고 나서 요런 이제 긴 거 있죠? 코드가 긴 것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타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 전부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이 문제들도 모의고사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 오셨다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혼자서도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먼저 외우세요. 외워야 해결돼요. 외울 거 외우시고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